8일 카디프 시티 스타디움에서 한국과 웨일스가 맞붙었습니다. 0대0 무승부로 다소 아쉬운 경기 결과였지만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존재감만큼은 빛났습니다. 이렇다 할 전술이나 전략이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흥민은 공격, 수비를 모두 오가며 경기장 전체를 커버했고 다른 선수들과 득점을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웨일스전 직후 손흥민이 보인 행동에 웨일스 현지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클린스만호의 5번째 A매치 경기,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토트넘의 직전 경기에서 원톱으로 날아다니던 손흥민은 이번 웨일스전에서 미드필더부터 공격수에 가까운 포지션을 전부 소화하며 어떻게든 득점을 하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를 시청하던 한국 팬들은 손흥민의 체력을 걱정할 정도였죠. 점유율은 한국이 6대4로 웨일스를 앞섰지만 슈팅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슈팅은 웨일스가 11대4로 앞섰고 유효 슈팅 역시 4대1로 웨일스가 앞섰죠. 그나마 딱 한 번 나온 한국의 유효슛은 손흥민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전반 39분 손흥민은 계속해 웨일스의 수비에 공격이 막히자 오른발 가마차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후반 11분 왼발 중거리 슛을 때렸지만 골대 위로 벗어났죠. 영국 매체 BBC에선 손흥민, 황인범의 중거리 슈팅 외에는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웨일스 현지에선 최선을 다해 달려준 손흥민을 향해 함께 기립박수를 보내주기도 했는데요. 경기가 끝나가는 상황에서 손흥민이 관중석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빨간 유니폼을 입은 팬들이 모두 박수를 쳐준 것이죠. 사실 손흥민이 도착하기 전부터 웨일스 현지에선 토트넘의 새로운 주장이자 새로운 팀을 꾸린 손흥민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한국 대표팀에 합류하는 과정에서 이동수단으로 기차를 택해 검소하다, 소탈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는데요. 잉글랜드 바로 옆에 위치한 웨일스에서 진행됐기에 손흥민은 기차를 택했을 테지만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에서 주급 20만 파운드를 받는 그가 개인 전용기나 운전사가 운전하는 차량이 아닌 친환경적인 방법을 택했다며 감탄했죠. 겸손한 한국 대표팀 주장이라는 표현이 영국 현지에서 손흥민의 입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같은 팀 동료인 벤 데이비스와 각자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다 카디프 중앙역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난 직후 손흥민은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을 연출하며 현지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냈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모든 걸 쏟아부은 손흥민은 김민재와 함께 웨일스 대표팀 선수들과 반가운 듯 인사를 나눴는데요. 물론 이날은 적으로 만난 상대지만 웨일스에는 벤 데이비스, 브래넌 존슨, 조 로든까지 토트넘 소속 선수 3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이 반가워한 것이지요. 이건 여담이지만 로드는 토트넘에서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돼 뛰고 있지만 토트넘에서 가레스 베일, 데이비스와 함께 웨일스 마피아 일원으로 손흥민과 친근한 모습을 자주 보여준 바 있는 선수입니다. 데이비스는 웨일스의 주장 완장을 차고 손흥민을 만났습니다. 롯 페이지 웨일스 감독은 경기 전 벤 데이비스와 더불어 조 로든을 내세우며 상대편 주장인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다, 월드 클래스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가 힘든 상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 덧붙여 웨일스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해 했죠. 데이비스, 존슨, 로든, 손흥민 4선수가 사이좋게 함께 사진을 찍어 올리자 해외 네티즌들은 소니 인싸력은 알아줘야 해, 승부는 승부고 보기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예상치 못한 훈훈한 광경이 연출됐지만 이번 웨일스전 경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클린스만 감독의 자질 부족 논란인데요. 지난 3월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웨일스전 포함 5번의 A매치를 치렀지만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5차례 경기에서 3무 2패에 그친 클린스만은 국내에 상주하겠다는 처음 발언과 달리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지내며 방송 출연, 행사 참여 등 대표팀 감독 업무와 무관한 일을 벌여오며 태업 논란에도 휩싸였습니다. 오죽하면 주장 손흥민이 4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해 책임감이 크다며 웨일스전에선 기필코 승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기도 했죠. 반면 클린스만 감독은 비판 여론에 대한 질문에 이게 제 일의 일부죠. 매일 비판과 함께 삽니다. 아마 받는 돈의 80%는 그 몫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 괴롭히진 않아요. 한국 소셜미디어는 굉장히 파워가 세지만 나는 우리가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기준은 1월 카타르에서 시작하는 대회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라며 되려 어마어마한 멘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클린스만의 자신감과는 달리 이번 경기에서도 아쉬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번 웨일스전에서도 주장 손흥민,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김민재, 황희찬, 황인범 등의 핵심 선수들을 모두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가대표팀의 전력을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해 수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조규성을 투톱으로 내세웠지만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원톱으로 뛰던 때와 달리 전방위를 커버하며 경기를 진행해야 했죠. 이렇다 할 전술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요. 경기를 보던 국내 팬들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쌓아온 4년의 시간이 클린스만 부임 후 6개월 만에 사라졌다며 한탄했습니다. 지난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을 상대로 안정적이면서 유기적인 후방 빌드업을 보여주던 벤투와 달리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가장 큰 문제는 후방 빌드업이 무너졌다는 것이었죠. 손흥민, 김민재 등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만 모든 기대와 압박이 집중되며 선수들의 개개인 특성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석과 이재성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며 중앙에 배치되어 동료를 지원하는 유형인데 이들을 측면에 배치해 돌파조차 어렵게 만들었죠. 클린스만의 무색무취 전술에 아쉬움을 가장 많이 느낀 건 직접 현장에서 뛴 선수들일 텐데요. 이번 경기 직후 손흥민이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 내놓은 발언 역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단 손흥민은 클린스만 감독을 신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말 많고 탈 많았던 콘테 감독 시절에도 손흥민은 감독의 결정을 늘 존중해왔으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대표팀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팬들 입장도 이해가 된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더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입을 열었죠. 이어 손흥민은 난 감독님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팬들이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며 클린스만 감독이 어떻게 현대 축구를 한국 축구에 잘 입힐 수 있을지 분명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실 것이라고 담담히 생각을 전했죠. 이를 본 국내 팬들은 이번에도 너무나 현명한 대답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또 손흥민의 평소 성격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 언급한 건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분명히 문제가 없진 않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듯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 우리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물론 경기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 있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안일한 태도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죠. 김민재, 손흥민 등의 선수에 과하게 의지하더니 이번 웨일스전에서 패배한 이후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이강인이 빠진 것이 패배의 요인이라고 언급해 또 한 번 문매를 맞았는데요. 최근 EPL에서도 감독의 자질이 팀 운영에 있어 중요성이 대두된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스만 감독이 책임을 피해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를 두고 국내 네티즌들은 대한축구협회 한준희 부회장의 최근 발언을 재조명했는데요. 그는 KFA 유럽 오피스를 만들고 싶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에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스템으로 유럽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유럽 구단과의 의사소통을 해주며 감독이나 협회 관계자의 쓸데없는 해외 출장을 막아 최근 클린스만 감독의 퇴업 논란과 같은 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KFA 유럽 오피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선 꽤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유럽 리그에 진출하고 있는 한국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서 간과할 아이디어는 아니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 역시 한국 축구도 못할 건 없다며 대대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듯 했는데요. 다만 그간의 사건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대한축구협회에서 유럽 오피스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다음 주 다가올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 있어서도 클린스만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의 호흡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번 경기는 정말 맛보기에 불과했기를 바라며 앞으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한 김민재, 조규성, 황인범 등 우리 한국 선수들이 주눅들지 않고 남은 경기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